네, 우리 박영우 장관님을 비롯해서 각 기관을 대표해서 나오신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일일이 다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장관께서로 질문이 몰리고 있는 점도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역시나 수장이시기 때문에 여러 질문을 받으실 텐데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달권 간사님이 진짜 품격 있고 큰 안목으로 이렇게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저도 연관돼서 좀 질문을 드리면, 장관님 그 업무 보고서에 보면은 10페이지에 정책 추진에 대한 비전으로 문화로 행복한 국민, 신한류로 이끄는 문화경제 이렇게 비전 설정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코로나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방역도 중요하지만 이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한 점, 그 중에서도 코로나 블루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코로나 우울. 코로나 우울. 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텐데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이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31만 명이었는데 지난해는 28만 명으로 해서 10.6%가 늘었고요. 또 이 시기에 코로나 확진자가 12명에서 3,000명 수준으로 급증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6월 말에는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 우울증 진료가 7.9% 증가했고요. 특히나 고용 안정이 취약한 20대에서 30%대를 상회했습니다. 또 그리고 장관님, 1393 아시죠? 자살 예방 전문 상담 전화 상담 건수를 보면 1월에서 8월까지 약 1만 2천 건이 걸렸는데요. 지난해 대비해서 2.4배가 증가했고 응대하지 못한 것도 건수가 2배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보면 진짜 불행한 통계인데요. 세계 1위로서 하루에 37.5명꼴로 1만 3,670명이 지금 자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자살의 통계는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1년 후에 더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우리 여러 가지 예산도 필요하고 정책도 필요할 텐데 코로나 우울은 진짜로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우울이 깊어져서 절망에 빠지면은 비난 대상을 찾아서 분노를 터뜨리고 결국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와 비난이 증가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혐오 비난이 결국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런 점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의료적 접근뿐만 아니라 문화적 접근도 해야 된다. 그래서 WHO 유럽 사무소에서는 예술 활동 이런 스트레스 감소나 자존감, 사회적 관계의 향상, 정신적 질병에 대한 저항력 증가를 한다고 보고가 됐고요.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문체부에서 다루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분야입니다. 관광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내 관광으로 대처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문체부에서 지금 준비하는 게 문화돌봄 사업을 계획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을 확보 못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보면은 예산 집행률 오늘 존경하는 이상직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야당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예산 실집행률을 보면은 각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영화와 콘텐츠 분야에서는 50%가 안 되고 관광 분야는 62.5% 등등 곳곳의 분야에서 지금 예산이 쓰여지지 않고 있어서 예산 집행을 독려하시는 질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예산 집행을 100%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쓰지 못하는 예산이 많이 있을 거고요. 이런 예산들이 단지 경제당국, 우리가 기재부나 이런 데와의 상의를 통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만 하지 마시고 이것을 전용할 수 있으면 이런 문화예술, 체육관광에 전용을 해서 이런 코로나 블루를 이겨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득하고 예산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네, 또 아까 신한류로 이끄는 문화경제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방향을 잘 잡으셨습니다. 앞으로 신한류를 통해서 우리 성장 분야, 그 전에 제조업 중심이었다면 이러한 문화 콘텐츠를 이용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방향은 맞되 세부적인 내용들이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출판 한류 지원을 봤더니 권역별로 특화 콘텐츠를 집중 육성하겠다. 얼핏 생각하면 중국에는 미용 패션, 이게 맞아요, 실용. 또 유럽은 범죄 소설,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 근거는 뭐냐 물어봤더니 언론 보도 참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2019년도 출판산업 실태조사를 봤더니 수출 실적을 기반으로 봤을 때 중국은 아동 분야가 58.5%예요. 그리고 유럽은 만화 분야가 34%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보도를 보고서 할 게 아니다. 정확한 근거를 갖고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또 우리가 한식당, 한류
한식의 세계화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명박 정부 때 많이 했는데 꼭 나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 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는 방향은 그 외관 이런 것들 뭐 이런 문제에 추진되어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결국 음식 맛이 좌우하고 또 다른 것은 이탈리아 음식 파스타 이런 것들이 피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탈리아 가서 배워옴으로써 이게 대중화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이런 창업을 할 수 있는 또 교육을 시켜서 가져가서 한류 음식을 퍼뜨리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넷플릭스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보면은 한류 열풍의 주역은 민간의 창의력과 노력입니다. 그래서 특히 중소규모 제작사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BTS를 키우는데도 빅히트, 방시혁의 빅히트도 그렇고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제작사 바른손 ENA도 그렇고 그 다음에 출시 1년 만에 전 세계 매출 4위를 기록한 블레이드 모바일 게임 이것도 중소기업입니다. 또 144개국에 35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어린이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은 큰 대기업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중소 제작사들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그 넷플릭스 얘기도 했지만 창작 베이스로 가지 않으면 창작은 아무나 흉내내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대기업이 잘하는 것보다도 생존을 위한 중소기업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진흥은 잘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많이 올리고 있지만 저희가 그래서 해외 시장에서 인기 있는 한국 콘텐츠 및 지원 현황은 어떠냐 자료 요구를 했더니 답변 딱 이렇게 왔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 의원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은 자료로 현재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콘텐츠가 해외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지를 아직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방향이 잘못됐다는 건 안 되는 거죠. 계획보다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 중요하고 이런 점에까지도 꼼꼼하게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적해 주신 것 잘 저희가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중소기획사 등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가 정책의 예산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한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로 이제 외관이나 홍보 쪽에 저기를 하고 이제 농식품부가 이제 콘텐츠 쪽은 일단은 맡아서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요. 그것도 또 저희가 협의를 늘 하기 때문에 좀 말씀 주신 것은 반드시 또 같이 공유를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요. 특히 한국에 있는 사실 외국인들이 우리 음식을 배워서 해외에 나가서 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가 서로 협의를 할 때 하나의 그 안건으로 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중소기획사에 대한 충분한 지원 그렇게 저희들 반영을 하겠고요. 콘주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저기를 봤습니다만은 장관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히 자료가 있다고 만약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다면 더 강화해서 자료를 우리가 찾고 정책을 또 만들어내는 밑바탕을 마련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